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.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,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. 이 신영복 씨를 청전에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은 명백하게 북한의 간첩이고, 이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을 전 세계를 향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야당은 고발을 의결했지만 여당은 감싸 안았습니다.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신영복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될까?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는 손글씨체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소주병의 처음처럼, 조정래의 한강, 세월호 때 아이들을 구하라는 문구까지 모두 그의 글씨입니다. 그런 신 교수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거슬러 갑니다. 지식층 학생 청년들을 꾀해서 베트콩식 침투 공작을 준비하다가 일망타진된 것입니다. 당시 28살 육사 교관이던 신 교수는 북한과 내통하던 이른바 통일혁명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. 대한민국 인권이 철통 같은 당이 대세에 있다는 것을 김일성이가 알도록 됐다는 게 이게 다행히 그렇게 생각합니다.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조직도에는 3명의 지휘부 아래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조직의 주요 인물로 신 교수의 이름이 적시돼 있습니다. 지휘부 3명은 사형됐고 신 교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년 뒤 출소했습니다. 사형된 김진락은 옥중 자서전에서 신 교수를 만나 사회주의를 가르쳤다고 썼지만 신 교수는 후에 이를 부인했습니다. 통일혁명당이라는 이름은 중앙정보부 조사실에서 이제 처음 들었다,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런데 북쪽에서는 자신을 통일혁명당의 지도 간부로 알고 있을 것이다. 선생님 그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김정태나 김진락이 그렇게 보고했을 거야. 김정태나 김진락이 좀 부풀려서 통일혁명당의 조직을 얘기할 때 신영복 선생님을 지도 간부로 분명히 북쪽에단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, 장기고문도 당하고 물고문도 당하고, 물고문은 아니고 장기고문하고 구타를 많이 당하셨다고. 출소 후 신 교수는 수영 생활을 토대로 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비롯해 각종 저술과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. 물질적인 성과라든가 효율성, 이런 것들에 매달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신뢰라든가 애정, 이런 것들이 이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어떤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,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,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뭔가, 이런 근본적인 반성을 해보면 결국 남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쏟는 신뢰와 애정이 아닐까. 그리고 신 교수는 6년 전 암투병 끝에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시대의 지성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재심 없이 그대로 남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도 존재합니다. 올 들어 국가정보원과 경기도 교육청은 신 교수의 서체가 쓰인 원훈석과 직인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경사노위가 스스로 소개하듯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라면 김문수 위원장의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통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.